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콘서트 시간인데요. 부동산 콘서트 매주 화요일, 수요일은요.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콘서트는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요즘 또 정부 정책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또 주요 이슈들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 상담 번호 열려 있죠. 02-6090-5500번, 02-6090-5500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으로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부동산 시장의 이슈부터 파헤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슈 내용 어떤 거 좀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랜 시간 그 사업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원체 컸다가 이제 오랜 시간 벌써 한 4년여 정도의 시간이 흘렀죠. 개발 계획이 취소되면서 상당히 침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그 용산 역세권 개발에 대한 안이 다시 지금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에서 이제 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 용역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올 예정이고 또 관련된 소송까지도 다음 달에 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용산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원체 시간이 조금 흘렀기 때문에 도대체 용산 국제업무지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업무지구가 무엇인가라고 잠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산 쪽에 있는 그 철도정비창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철도정비창 부지에서 서부 이촌동까지 해서 약 56만 6천 제곱평방미터, 즉 약 한 17만 평 정도의 상당히 넓은 부지가 해당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 31조 원에 관광과 IT, 문화와 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개발한다라는 상당히 서울 도심 한복판을 국제 업무지구로서 발전시킨다라는 개발 계획안이었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통합 방식으로 한 번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수가 따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업 방식을 조금 바꿔보겠다, 어떻게 단위 구역별로 분리 개발 방식으로 조금 바꿔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본 조달 방식 또한 민간 기업 자본뿐만이 아니라 외국 자본 유치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대형 개발 호재를 보면은 GTX 비노선이라든가 신문화사 연장, 용산 국가공원 개발 등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 전체적으로는 이제 국제업무지구를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이곳이 해당이 되겠죠. 이 철도창 부지 이곳이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이 철도창 기지뿐만이 아니라 용산의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용산 광역권 개발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서울 북부 역세권부터 해서 미군기지 이전 부지, 또 좀 더 확대를 한다라면 한남뉴타운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철도정비창 부지의 개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용산권역 전체에 대한 개발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면요. 용산구청에서는 지금 용산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 중에 있고요. 또 코레일에서 또한 용산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지금 용역 중에 있다라는 것. 서울시에서는 중구를 포함해서 한강로 일대 약 349만 제곱평방미터, 상당히 큰 면적이죠. 이 큰 면적을 중심으로 용산 광역 중심 미래 비전 및 실현 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해놨고요. 이 계획이 곧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드림허브와 코레일의 철도정비창 부지 소유권 소송 결과 지금 코레일 측에 승소할 것으로 지금 예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음 달, 즉 2018년도 1월 달에 지금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면 될수록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가능성이 다시 또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사업 방식을 변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사업 진행 추진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먼저 전체적인 주변 기반 시설부터 조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반 시설이 조성이 돼야 세부적인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위 구역별로 사업지를 분할을 해서 사업자를 모집하겠다. 즉 일방적인 기존의 드림업 하나의 업체한테 전적인 사업권을 주었다라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단위 구역별로 구분을 해서 각각 사업지마다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어보겠다, 그 이야기고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국제 업무지구의 위상에 걸맞는 모습을 한번 갖춰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리스크 분담, 또 분리개발을 통한 사업 현실화의 목표가 가장 중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구 단위 계획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또 이 가운데는 용산역이 아무래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KTX와 GTX-B 또 4호선 신분당선 공항철도를 전부 다 지하로 내릴 겁니다. 통합 역사를 개발을 할 것이고요. 또한 미군기지 이전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개발하는 것, 또 한남뉴타운 개발까지 주거지까지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라는 것, 그리고 원효로에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 부지도 복합시설로 건립을 하면서 이런 전체적인 큰 개발 호재가 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작용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산 역세권이 다시 용트림을 한다, 이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요, 이제는 기존처럼 너무 빨리 흡수를 하지 마시고요, 원체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또한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아무리 사업지를 분할을 하더라도 상당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발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돼서 이루어지고 완공까지 가려면요, 지금부터 약 한 15년 이상의 상당한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 자금으로, 그러니까 무리한 대출을 활용하시기보다는 좀 더 여유 자금, 충분한 여유 자금으로 장기적인 투자 개념으로 꾸준함을 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이번 용산 역세권 개발에 다시 시작하는 것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용산 역세권 개발 재가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상담번호 화면 상단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문의 바랍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본격적으로 해결해드리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02-6090-5500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070-8836-5683번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정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네, 또 TV를 통한 상담이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방송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많은 것을 제가 상담해 드리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이런 정책이라든가 시장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세세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투자자들이 활용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지역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 세미나에서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로 진행되는 오프라인 세미나도 참석해 보셔서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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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지역에 어떤 매물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아, 제가 투자 목적으로 뭔가 이제 그 오류동에 있는 삼천리 아파트를 네. 7월에 이제 투자 목적으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네네.
이걸 구입하기 전에 뭐 동부 제강 부지라든지 뭐 그쪽 부근의 개발 호재가 있어서 일단은 샀는데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서 문의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류동에 이제 삼천리 아파트를 7월에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다 그래서 매수했는데 향후 전망이 좀 네네.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대표님과 네네. 인사 먼저 나눠보시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아까 올해 7월에 구입하셨다고 그랬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 뭐 전세 안고 예, 소액으로 네. 투자를 하려고 구입을 하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이미. 여기 뭐 동부제강이 개발된다, 이런 호재를 안고 이제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그 오류동이라는 그 지역 특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사실 이 지역이 서울에서 비교적 외곽 지역에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게 바로 옆이 이제 부천이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서울이지만 어떻게 보면 생활권이 경기권하고 맞물려 있는 생활권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의 도심권과의 접근성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측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이렇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네네. 부동산 시장이 보합에서 약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이런 네네. 지역일수록 그 침체가 좀 깊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일단 다행으로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네네. 아파트 단지 옆에 이제 동부제강이라는 부지가 있는데 네네. 사실은 이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벌써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아. 예, 여기가 제강 회사기 때문에 이 네네. 그 제강 회사는 그 용광로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네네. 것들이 벌써 한 2000년도 들어서자마자 그 폐쇄를 했어요. 폐쇄를 하면서 그때 개발 계획이 나왔는데 일단 당시 개발 계획 자체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를 첨단 업종 또 업무타운, 그러니까 첨단 업무타운하고 뭐 호텔 시설 등 또한은 이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을 해서 복합지구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안이 이미 기본적으로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 자체로는 상당히 호재가 많습니다. 호재가 많은데 또한 이 지역에 또 주변에 보면 산업단지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요자는 많은데 이 수요자가 어떤 수요자냐면 대부분이 실수요자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구입하신 목적은 투자 목적으로 분명히 구입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자, 내가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어 있는 전형적인 실거주 위주의 시장이 형성된 곳에서 나는 투자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것은 시장의 흐름을 잘못하면은 내 투자금이 묶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을 선택할 때 항상 이렇습니다. 내가 목적을 여기에는 이 개발 호재가 있지라고 그 목표를 딱 목적을 보고 개발 계획을 보고 들어갔을 때는 내가 봤던 개발 계획이 실제로 진행될 때는 빨리 빠져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왜 이곳이 수요자는 강하게 있는데 왜 나오세요라고 막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처음에 제가 언급해드린 이렇게 지역이 좋아지는 건 분명한데 서울과의 도심과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이 지역에 문화시설이 들어섭니다 이런 것들은 해당 지역민들에 대한 시설이 좋아지는 거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요자들까지 좋아지는 것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투자를 하신 거고 올해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연구 용역 결과가 이달 말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개발 계획안이 나오면 어찌됐건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그 개발이 더뎠던 곳에서 그런 개발 대안의 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호재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호재를 틈타서 내가 한 번 정도 일단 들어갔으니까 이게 갈아타기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네. 앞으로는 이런 지역에 항상 투자를 하시기 전에 7월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사신지. 네네네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는 이렇게 이건 만약에 처분하시고 난다라면은 구입하시기 전에 미리 상담을 좀 해주세요. 이 전문가님한테 따로 이렇게 1대1로 제가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네, 저희 뭐 방송 또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갖고 어떻게 이제 또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참석해서 이렇게 해결하시는 방안도 있고 또 뭐 방문 상담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따로 한번 신청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셨지만 좀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보시면서 나중에 갈아타는 전략도 유의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매수하실 때 미리 전문가와의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더 좋은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로 사연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최근 이 갭 투자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2억 원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빌라를 투자하려고 하니 주변에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좀 말리셨나 봐요. 상가나 토지를 알아보라고 조언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전략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억 정도의 자금이면 상당히 뭐 적은 자금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자금을 가지고 지금 투자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주변에서는 빌라를 투자하려고 그랬더니 말린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상가나 토지를 한번 보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볼게요. 그럼 그 2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상가나 토지를 투자를 할 때는 안전할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빌라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게 어떤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부동산 상품은요, 어떠한 상품을 투자하든지 간에 무조건이라는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무조건 이건 해서 안 돼. 무조건 이건 해야 돼. 이런 전제 조건은 없다라는 것이죠. 구분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라는 것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역세권과 붙어 있고 역세권과의 접근성이 너무 좋고 또한 업무타운의 중심지에 있고 또한 교통이 개발 호재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지역에 있고 또 주변 지역이 상당히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다라면은 이 빌라라는 상품 자체도 상당히 소액으로 접근을 해서 투자 수익을 얻기 좋은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 도시만이라면은 강남권, 또 여의도 영등포, 우리가 뭐 CBD, YBD, GBD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3도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상가나 토지에 접근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상가 한번 볼까요? 상가 같은 경우는요, 상가 정말 투자 가치 좋다, 상권이 발달돼 있다, 권리금만 해도 몇 억씩 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정확하게 분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확실한 상권이 좋은 곳에 내가 비싼 돈 주고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가격이 싸서 현금은 너무 잘 나오는 곳, 예를 들어서 매달 안정적인 월세가 꾸준하게 오히려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거, 이런 것들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상품일 수도 있다. 토지요? 토지는 기본적으로 갭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 토지는 전세 보증을 받는 상품이 아니니까. 그리고 월세도 안 나오죠. 상당히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좋은 토지일수록 마찬가지로 비싼 토지를 사야 되고 좋은 입지를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지는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다 라고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 짓기 전에 조금 더 많은 것을 경험을 하시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시간 외적으로도 다른 시간 뭐 세미나라든가 방문 상담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투자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 내용 참고해 보셔서요. 이 합리적인 매매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오프라인 세미나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마지막 시청자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느 지역에 어떤 매물 함께 살펴볼까요? 저는 창동 주공 3단지를 네. 올 초에 구입을 했는데 네네.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주공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전화 주셨습니다. 구입은 올 초에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시고요.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창동 주공 3단지를 올해 구입을 하셔서 올 초에 네네. 일단 뭐 실거주라고 그러셨죠? 네, 지금 거주는 하고 있는데 약간 나중에 투자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거든요. 일단 진입하는 시기 자체로 보면 썩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쁘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구입하신 이후에 가격은 조금 오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실거주잖아요. 네. 내가 실제 거주하면서 조금 더 다른 곳보다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실거주하면서 기다리기에는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창동이라는 곳은 서울시에서 뭘로 지정을 해놨냐면 창동과 상계를 서울시에서는 여기는 광역 거점으로 만들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올 초에 구입을 하셨다라면 이 창동역에 뭐 GTX B 노선 들어온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이 GTX 노선이 뭐예요? 광역 철도망이잖아요. 광역 지하철이잖아요, 이게. 네, 네. 그런 것이 창동역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론 현재는 창동역이 그 1호선이 들어오면서 지상철이 들어오면서 약간의 지역적인 좀 단점도 있지만은 또 4호선이 지나가고 있으면서 광역철도망까지 들어오면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또 역세권 개발, 특히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창동 역세권 차량기지 개발은 창동역보다는 노원역 쪽에 조금 더 호재가 커요. 왜냐하면 차량기지 자체가 노원역 쪽에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이 창동 차량기지를 개발을 하면 결국은 창동역 쪽에 있는 부분도 개발을 하기 때문에 네.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네. 예,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특징은 창동이냐 상계냐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디가 먼저예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상계가 먼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노원역 네. 쪽이. 왜냐하면 전체 차량기지 개발을 해야 되는 것도 큰 지역도 노원역 쪽이고 작은 지역이 창동역 쪽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 사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호재라는 건 뭐겠어요? 결국은 상계 주공의 재건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반 시설의 기반 시설이 더 좋아지는 곳이 있고, 기반 시설이 좋아지면서 주거 시설을 개발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다라면 시간적으로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유입 수요는 주거 시설이 좋아지는 지역에 훨씬 더 빨리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상계 주공이 항상 움직여 줄수록 창동 쪽도 움직여 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네. 상계 주공은 재건축이 가능한 곳인데 사실 창동 주공은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이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창동주공 3단지도 현재 용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재건축이 진행되기는 조금 힘든 단지예요. 창동주공 3단지는요. 그런데 네네. 원체 창동 역세권에 있으면서 상계주공의 재건축 호재를 시너지로 얻을 수 있고, 노원 역세권의 창동 차량기지 개발과 함께 창동 역세권의 이 운동장 부지랑 개발되는 곳들이 이 창동 역세권에 바로 붙어있는 주공 3단지에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고, 실거주하면서 기다리는데 괜찮습니다라고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이 모든 개발 계획들이 단기간에 뭐 2, 3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최소한 5년 이상, 5년에서 10년 네.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거주하시면서 지역의 호재를 충분히 노리시고요. 이걸 언제 팔까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다시 잡으실 때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 개발이 실제로 진행될 때 이때를 내가 매도를 하면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그 시기는 지금부터라도 한 5년 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또 상담 한번 하고 또 움직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거주 중이신 이 창동 주공 3단지 거주하기에는 긍정적이어 보이는데요. 5년에서 10년 정도 안정적으로 거주하시면서요. 향후에 매도 타이밍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타이밍 잡아보실 때 또 전문가의 상담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설계해 보시면 더 긍정적인 전략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사연자분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번호 활짝 열려 있죠. 02-6090-5500번, 02-6090-5500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070-8836-5683번 문자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와의 상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화 상담, 문자 상담은 뭔가 시원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 세미나 준비돼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알찬 부동산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